오늘 장 다소 막막해 보이는데 어떤 절대 전략이 있을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3천선 초반 가니까 제 차 또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약한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 장 한마디는 따라가면 손절할 수밖에 없고 잘 기다리면 수익 기회를 계속 주는 주시장,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변화를 주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싸게 사자라는 이야기신 거죠? 예, 저는 8월 달부터 시장 관련된 유동성 축소 구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좀 해드렸었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보면은 또 신저가 나오거나 다 폭락 나왔었을 때만 추천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전고점 돌파하거나 근방에 있었던 주식들은 가격을 좀 기다리자고 했었던 전략을 계속 제시해드렸었잖아요. 배터리나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절의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돈이라면 같은 이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돈이 넘치는 구간은 아니니까, 돈이 부족한 시장이니까 싸게 사야죠. 그러면은 잘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종목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네, 앵커님께 제가 질문 먼저 해볼게요. 네. 제일 궁금하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그것부터 풀어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연말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좀 득세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봐도 좋을까,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대형주들, 특히나 2차전지 쪽에서도 LG화학이나 이쪽으로 기준 가격 잡아주셨는데, 최근에 추세가 다소 좀 꺾인 모습을 나타내서 그 부분의 가격이, 그러니까 매수하자고 말씀하신 가격이 아직도 유효한지, 왜냐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면은 그때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의 시각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매수 가격이 워낙 잘 됐으니까 하이닉스는 97,000원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다 사야 되는 가격을 저희 69,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나머지 IT 반도체나 그다음 TV 가전 관련된 주식은 아마 공략했던 주식들이 추천드렸던 게 한 7, 8개 된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전부 다 수익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많이 나신 분들은 30% 이상 나셨을 거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10% 남짓 나셨을 텐데, IT 반도체는 그럼 기존에 방송 보셨던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하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언제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냐면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저는 꺾였다고 보고 있어요. 반대 매매가 8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고점은 한 6월 29일이지만 사실상 8월 달하고 위치가 거의 같기 때문에 한 8월 달 정도가 변곡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째인 거죠. 하지만 IT 반도체는 미리 고점을 좀 치기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이 관련된 우려가 나오기 전에 이미 3월 달부터 고점에서 이제 치고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바이오 제약분들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8월 달,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두 종목 빼고 8월 달 빼고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 쳤던 시기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죠.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 말, 올해 한 2, 3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이런 주식들도 한 1월 달.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 고점에서 빠진 주식들이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제외하고 미리 빠지기 시작한 거고, 미리 가격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추천을 드렸던 S판 95,500원에 이게 mRNA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올릭스도 39,500원 추천드렸었던 게, 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mRNA 관련된 이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나 SK 같은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우리는 올라선 건데 중요한 거는 미리 가격 조정과 그 기간 조정이 지수보다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겁니다. 이쪽을 공략하기야.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최근 들어 좀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들 가운데서 흐름을 잘 보면 최근에 시세가 터지기보다는 이 미리 가격 조정이 한 번씩은 다 나왔던 유형들인 거죠. 큰 폭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기간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유형들이거나 이런 걸 지금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좀 빠진 녀석들 가운데서 좀 괜찮은 주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 이러한 주식들이 지금은 단기 대안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나오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갔었는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똘똘한 녀석들 쪽으로 그다음에 대기업, 빅파마들이 투자하는 방향 쪽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추리는 작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금 삼성이나 SK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올라타는 이런 기업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보다 가격 조정이 미리 나왔던 애들이니까 제가 LG 생활건강이나 아무래도 퍼시픽이나 이제 호텔신라도 기준가를 잡아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렸던 건데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기다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LG화학 85만 원대 초중반 때부터 계속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있죠. 그죠? 62만 원 자리입니다. 이게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금방에 오고 있잖아요. 그죠? 한 3만 원, 4만 원 이때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62만 원대 사게 되면 이거 남들보다 20만 원 이상 싸게 사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전략을 바뀔 게 없죠. 왜냐하면 뭐 바뀐 게 없으니까요. LG화학이 뭐 크게 바뀐 게 없잖아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원료를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그 유동성이 풍부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 줄어들고 있는 구간 아닙니까? 20조씩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라 10조 내외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그럼 유동성도 줄어들고 있고 모멘텀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러면 굳이 비싸게 사야 되느냐라고 보는 거죠. 올해 이 시세가 난 것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앞당긴 건데 유동성이 풍부했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놓치더라도 근데 차라리 놓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손절을 반복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만 압축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가격대들이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2만 원대 정도까지는 저는 와야 거품이 좀 제거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한 5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죠? 5만 원 정도를 좀 즐겁게 기다리는 것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각을 달리하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가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삼성 SDI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75만 원대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기다리자라고 했던 자리가 61만 원대에서 이제 2만 원대인데 지금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두 가지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 원료 수급 관련된 문제의 악재로만 끌고 갔었을 경우는 전 1차 공격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LG화학 같은 경우 한 2만 원대, 그 다음에 삼성 SDI는 61만 원대에서 이제 62만 원대인데 만약에 기존에 이제 캐파 투자했던 거 있잖아요. 북미하고 뭐 합작사 설립해가 투자했던 거.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까지 만약에 시장에서 추계한다. 그런 것이 만약에 네이버나 이런 어떤 장식을 장악한다. 그러니까 뭐 앵커님뿐만 아니라 다른 앵커님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키우면 삼성 SDI는 기존에 제시했던 61만 원대, 62만 원대 말고 가격 하나를 더 찾아놔야 돼요. 그 자리가 51만 원대예요. 여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61만 원대에서 62만 원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NC소프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을 때가 맨 처음에 75만 원짜리에서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62만 원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62만 원 밑에서 두 번 정도 나눠서 하자. 근데 추가적인 악재 나오면서 폭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회복되는 자리가 있고 한 번 더 흔드는 자리가 있는데 이때는 악재를 얼마만큼 시장에서 더 활용할 것이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 SDI는 61만 원과 62만 원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시되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악재를 갑자기 시장이 돌발하면서 모든 언론을 장악한다. 그러면 51만 원대에서 한 번 더 받는다는 생각으로
두 번 정도 나눠 산다는 생각으로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좀 대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앵커님 시간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삼성 SDI는 2차로 지금 매수해야 할 가격 혹시 모를 블랙스완이 출현했을 때의 가격을 가정을 해주셨는데 LG화학은 계속 6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가격 하나는 제가 일단 아껴놓고 있죠. LG화학도 두 개 다 이야기를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다음 절대 제가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숨겨놔야죠. 간략하게 그래서 그럼 일단 마무리 이렇게 지어볼까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도 가격 똑같은데. 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간략하게만 좀 코멘트 해주실 부분 없으실까요?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수익 병행해야 되는 업체들이 좀 최근 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주들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ADC 업체들은 레우켄바이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20-30%씩 올랐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수익 병행을 하면서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mRNA 플랫폼은 좀 크게 저는 시장에서 좀 메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이제 유한양이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기존에 제시됐던 가격이 셀트리온은 20만 원 붕괴됐을 때 한번 샀다가 25만 원 팔았다가 다시 21만 2천 원에서 이제 매수하자. 그 다음에 유한양이 5만 8천 원, 6만 2천 원 나눠 두 번에 사자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팜이나 올릭스 놓치신 분들 삼양홀딩스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10만 원하고 9만 2천 원. 이거 나눠서 두 번. 그 전략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좀 뭐 결과치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